네, 눈부시게 좋은 날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서울이 바뀌는 7분 서울시장 후보 비전 스토리텔링 PT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한 시간, 귀한 걸음 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서울이 바뀌는 7분 서울시장 후보 비전 스토리텔링 PT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귀한 자리 함께한 정많고 훈훈한 아나운서 이정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언택트로 진행되는 점 고지를 드립니다. 자, 그리고 국민의힘 공식 유튜브 채널 옳은소리, 그리고 펜 앤드 마이크, 시사 포커스 TV, 이루 서울 TV, 뉴 데일리 TV 등등 또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현재 실시간 라이브 생방송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주변에 또 많은 홍보들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벌써 실시간 댓글들도 많이 올라오고 있고요. 자, 앞쪽에 보시면 줌으로 연결된 우리 당원 여러분들 손 한번 흔들어 봐 주시겠어요? 네, 자, 감사드립니다. 네, 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전국에서 모두 다 함께 하고 계십니다. 서울 시민 여러분들, 당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행사를 통해서 국민의힘의 서울시장 후보들의 비전을 직접 확인해 보시고요. 나아가서 공정한 잣대로 서울의 새로운 미래, 행복한 미래를 전진하게끔 힘을 실어주시고 함께 응원해 주시고 미래를 축복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식순을 제가 잠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정진석 공천관리위원장님과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님, 주호영 원내대표님의 말씀에 이어서요, 서울시장 후보자분들의 이제 비전 발표가 이어지겠습니다. 자, 행사 타이틀, 자, 앞에 보시면요, 서울을 바꾸는 7분입니다. 네, 서울을 바꾸는 7분 서울시장 후보 비전 스토리텔링 PT, 이제 후보자별로 7분이라는 귀한 시간 동안 자유 형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 참고로 정확한 시간을 준수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영상은 공평하게 사전에 고지 드린 대로 1분 30초에 맞춰서 공정하게 편집이 되었습니다. 자, 1분 30초가 안 되는 영상을 보내주신 후보자분들은요, 편집 없이 똑같이 진행이 되는 점은 양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PT 시간은요, 후보자가 발언을 처음 시작한 그 시점을 기준으로 시작이 됩니다. 소개 영상이 끝나고 나서 바로 발언을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연설 종료 1분 전에 사인종이 울립니다. 네, 그리고 10초 전에 사인종이 2번 울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7분 종료와 함께 사인종이 한 번 울리게 되면요, 네, 바로 마이크가 꺼지는 점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종이 치는 순간 마이크가 꺼집니다. 네, 시간 체크 잘 하셔서 그 전에 마무리 인사까지 잘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행사 4월 7일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자랑스러운 서울시장 선거 승리를 위해서 내딛는 첫걸음,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응원해 주시고 이 귀한 시간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후보자분들 격려의 말씀 또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내빈 분들을 잠시 소개해 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먼저 이번 서울과 부산 시장 선거 승리를 위해서 최전선에서 국민의 힘을 이끌고 계시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은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국민의 눈높이로 최고의 후보를 선출하기 위해서 공정한 경선을 이끌고 계신 5선 국회의원 정진석 공천관리위원장님 소개해 드립니다. 네, 당 사무를 총괄하고 계신 정양석 공천관리위원회 부위원장 겸 당 사무총장님 소개해 드립니다. 네, 이번 경선의 검증 업무를 맡고 계십니다. 정점식 공관위원 겸 시민검증특위위원장님 소개해 드립니다. 중립적인 경선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안병길 공관위원님 소개해 드립니다. 여의도연구원 이사를 역임하고 계신 박명호 공관위원님 소개해 드립니다. 당 홍보본부장을 역임하고 계신 김수민 공관위원님 소개해 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노용호 공천관리위원님 소개해 드립니다. 자, 다음은 현재 서울시당 위원장으로서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진두지휘하고 계십니다. 박성준 국회의원님 소개해 드립니다. 네, 비상대책위원장 비서실장을 역임하고 계신 송원석 국회의원님 소개해 드립니다. 배준영 당 대변인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김명민 비상대책위원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김예령 대변인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박진 의원님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권영세 의원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허은아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정희용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김철근 당협위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그 외에도 많은 분들께서 귀한 걸음을 해주셨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 소개해드리지 못한 점은 진심으로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본 행사에 앞서서 국민 의례를 하겠습니다. 자, 모두 자리에서 잠시 일어나 주셔서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제 모두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애국가는 생략하는 점 양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서울을 바꾸는 7분을 위해서 이제 직접 참석해 주신 정진석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진석입니다. 오늘 김종인 비대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들 또 우리 당직자님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이신 8분의 후보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부산 백스코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한 부산시장 보궐선거 예비 후보 6분의 멀티미디어 방식을 동원한 비전 스토리텔링 BT는 대단한 호응을 지금 불러오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정당 경선 사상 처음으로 도입한 그런 자기 홍보 방식이 되겠습니다. 지금 부산에서 한 7천 조회를 넘어섰고 전국적으로 한 3만 6, 7천 조회를 지금 육박해서 가고 있습니다. 오늘 오르는 소리
또 시사 포커스 TV, 일요 서울 TV, 펜앤마이크, 뉴델리 TV에서 지금 현재 전국의 생방송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언론 매체, 유튜브 채널 매체에 특별한 감사를 표시하고 싶습니다. 저희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번 서울, 부산 보궐선거가 지니고 있는 중차대한 의미를 늘 아로새기면서 모든 열정을 다해서 최고의 국민적 관심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에 걸친 토론 결과 정당의 경선 방식에는 처음 도입하는 여러 방식들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어지고 있는 멀티미디어 방식을 활용한 비전 스토리텔링 PT를 위주로 해서 후보별 자체 제작한 소개 영상을 게시했고요. 정치 신행 트랙을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본 경선에 들어가면 모든 후보가 다자 구도에 포함되는 모두 후보가 1대1 스탠딩 맞짱 토론을 벌이는 리그 방식의 맞짱 토론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당원과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는 토론 평가단을 운영하고 전문가 패널단도 운영하는 것, 이런 등등이 정당의 경선 사상 처음 채택하는 방식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부터 본격적인 우리 서울시장 후보의 경선 레이스가 시작이 됩니다. 모두 다 각별하게 준비를 하시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 오셨겠습니다만, 공관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나의 승리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승리가 곧 서울 시민들의 승리다. 우리 모두의 승리가 된다는 점을 꼭 유념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좋은 선전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정진석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장님께서 개회사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국민의힘을 이끌고 계시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님의 격려사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먼저 4월 7일 보궐선거에 국민의힘의 승리를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하시면서 노력해 가신 후보자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이번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우리 당의 앞으로의 진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저는 이 선거가 있으리라고 상상을 하지 못했었는데 우연히도 지금 이 4월 7일 보궐선거를 갖게 된 것이 우리 당이 내년도에 대권 경선에서 선거에서 다시 정권을 재창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선거가 이번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이번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우리 국민의힘이 당당히 승리할 거라고는 자신감을 갖다가 늘 피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막연하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는 대한민국의 유권자들 중에서 가장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유권자가 우리 서울의 유권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 유권자들이 이번 재보궐선거가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전직 박원순 시장이라는 분이 성추행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서 이번 선거를 맞이하게 되는데 이것이 서울 시민들에게 정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소위 집권 세력이 막중한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에 대한 느낌이 없이 후보를 내고서 선거를 하겠다고 임하는 자체가 과연 서울시의 유권자들에게 어떻게
정서적으로 반영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요체가 뭐냐면은 지난 4년 동안에 문재인 정부가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동안에 어떠한 모습을 보여줬느냐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4월 7일 보궐선거는 반드시 이 정권에 대한 심판의 역할을 하는 선거가 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최근에 여론조사에서도 보시다시피 이 정권이 지난 4년 동안에 남긴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최근에 국제정세의 변화나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적에 과연 이 정권이 이 나라를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회의를 아마 서울 시민들이 많이 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지금 8명의 후보들께서 지금 경선에 참여하고 계시는데 누가 거기에서 최종의 후보자로 나서든지 간에 제가 보기에 이번 선거를 우리의 승리로 가져올 수 있다고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 시민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제가 늘 얘기를 안 해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지금 부동산 대란 주택 문제가 심각한 양상에 놓여 있고 또 정부는 그 문제를 해결한답시고서 지나치게 세금을 남용하고 있어가지고서 일반 국민들이 조세대에 대한 저항의식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최근에 와서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극복한다고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과연 이 코로나 사태가 제대로 수습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이 서울시 이 1000만에 가까운 서울시 주민을 갖다가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시로 발전할 수 있을 거냐는 것에 대해서 여러 후보자님들이 아마 각자 많은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후보자님들이 가지고 있는 서울시에 대한 비전을 유감없이 발휘시켜가지고서 이 경선이 참 아름다운 경선으로서 맞이하게 되고 이 경선이 끝났을 적에 모두가 다 같이 같은 힘이 되어가지고서 4월 7일 총선에서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당이 아주 일치된 모습을 보여주기로 갖다가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쪼록 후보자 여러분들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최대한도로 바르셔가지고서 최종의 승리를 갖다가 맞이하시기를 갖다가 당부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국민의힘을 이끌고 계시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님께서 격려사를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이어서 국민의힘 원내를 이끌고 계시는 주호영 원내대표님께서는 영상으로 축사를 보내주셨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주호영 원내대표입니다. 우리의 수도 서울을 반드시 되찾아야 합니다. 서울시장 선거에서 승리해야만 내년도 대선 승리의 교두보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이번에 서울시를 되찾고 내년에 정권을 되찾아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서울을 되살릴 비전, 선의의 경쟁을 통해 서울을 위대한 도시로 만들어 주십시오. 세계 인류 도시 서울이 대한민국을 선도해 나가야 합니다. 하나된 힘으로, 국민의 힘으로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오직 승리뿐입니다. 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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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기자!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 서울이 바뀌는 7분 서울시장 후보 비전 스토리텔링 PT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비전 발표에 대해서 시간 체크를 다시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분 30초의 소개 영상이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서 후보자별로 7분씩 자유 형식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자, 연설 종료 1분 전에, 자, 그리고 10초 전, 종료 전, 자, 이렇게 종료 종이 울림과 동시에 마이크가 꺼지는 점은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무리를 10초 전 종이 2번 울렸을 때 마무리를 하셔야지, 네, 종이 울리고 나서 마이크가 꺼지고 나서 말씀하시는 것보다, 네, 중요하다는 점 다시 한번 체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후보자 발표 순서는요. 네, 발표 순서는 참고로 연설 순서는 추첨을 통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이종구 후보, 오신환 후보, 조은희 후보, 나경원 후보, 오세훈 후보, 김선동 후보, 이승현 후보, 김근식 후보 순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줌을 통해서도, 네, 우리 당원 여러분들, 네, 그리고 전국의 유튜브 채널 생중계를 통해서도 많은 분들이 함께 하고 있다는 점, 네, 그리고 함께 응원하고 있다는 점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네, 귀를 기울여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서울이 바뀌는 7분 서울시장 후보 비전 스토리텔링 PT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후보자입니다. 이종구 후보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흥질내야 된다. 흥지르겠다. 흥지르겠다. 흥지르자. 흥지르겠다. 서울 시민 여러분 화이팅! 저 이종구가 함께 하겠습니다. 내 삶의 힘이 될 경제시장 이종구입니다. 지금 서울 시민은 서울시장에게 무엇을 원할까요? 집값이 너무 뛰어서 서민들이 집을 살 염두를 못 내고 있습니다. 중산층의 세금 폭탄이 떨어지는데 속수무책입니다. 청년에게는 마땅한 일자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코로나로 자영업자, 소상공인은 죽을 지경입니다. 서울 시민들은 답답하고 짜증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시민들은 묻습니다. 도대체 내 삶의 문제를 누가 해결해 줄 것인가?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국민의힘은 답해야 됩니다. 국민의힘은 실력 있는 경제 전문가를 후보로 내야 합니다. 그래서 저 이종구가 나섰습니다. 저는 IMF 경제 위기 때 재정부 금융정책국장을 하면서 168조 공적 자금을 운영하는 실무 책임자를 했습니다. 구조조정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외환 위기에서 구했습니다. 20대 국회에서는 국회 산자위원장으로서 월성 1호기 감사 청구를 이끌어냈습니다. 이것이 탈원전 수사로 이어져서 문재인 정권을 뒤흔드는 시발점이 된 것입니다. 실력이 있어야
서울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오로지 이러한 실력, 경험으로 서울 시민의 삶을 바꾸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집값을 안정시키겠습니다. 10년간 120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은 1, 2인 가구가 무려 60%를 넘고 있습니다. 그린벨트를 일부 풀어서 15평 규모의 작지만 팬시한 아파트를 공급하겠습니다. 강서, 노원, 서초, 강동, 은평, 구로, 도봉은 여지가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인허가 패스트 트랙을 도입을 해서 1, 2년 내에 할 것인지 말 것인지, 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을 제가 분지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역세권은 고밀도로 개발하고 용적률, 건폐율은 상향 조정하겠습니다. 신혼부부 등 생애 첫 집을 갖고자 하시는 분께는 제가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생애 첫 주택 플러스 론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제공하겠습니다. 지금 대출이 은행에 LTV 40%에 묶여서 지금 여의치가 않습니다. 여기에 서울시가 추가로 40% 대출 보증을 해줘서 신혼부부나 첫 주택을 갖고자 하시는 분들께는 장기 저리로 지원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대주택이 아닙니다. 자기가 소유하는 것입니다. 3억짜리 15평짜리 집을 6천만 원이면은 사실 수가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 중산층에게 세금을 엄청 때리고 있습니다. 특히 종부세를 때리고 있습니다. 나쁜 세금입니다. 저는 1단계로 종부세 기준을 12억으로, 현재는 9억입니다만은 으로 상향하고 12억 이하는 재산세를 50% 감면하도록 이렇게 하고, 2단계는 종부세를 폐지하고 재산세로 통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도세 중과 또한 폐지하겠습니다. 3단계로 늘어난 재산세로 강남북 균형발전 기금을 만들어서 강남북 격차를 해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코로나 1년입니다. 가장 힘든 분들이 소상공인 자영업자 여러분입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는 서울시 예산을 2배로 지원 규모를 늘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양질의 일자리는 혁신과 창업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세계적인 혁신 도시는 모두 산학협력을 기반으로 성장했습니다.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독일의 드레스덴이 그렇습니다. 저는 서울시의 대학교를 중심으로 산학협력 클러스터를 대대적으로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스타트업과 벤처가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정책금융공사, 서울정책금융공사를 설립을 해서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런 산학협력을 지원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서울 시내에 지금 대학교가 60개 정도 있습니다. 이 60개의 주위에 우리가 산학협력 단지를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정에너지인 원전은 최고의 미세먼지 대책입니다. 그래서 석탄 화력발전소를 폐쇄하고 원전을 건설을 해야 됩니다. 이번 선거는 아시다시피 대선 승리의 물길을 뚫어야 할 그러한 선거입니다. 문제는 확장성입니다. 국민의힘은 전국을 아우르는 정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전국 정당으로 올라가는 초석을 제가 서울시장이 되면 분명히 마련하겠습니다. 특히 저는 호남 출신으로 호남을 끌어안는 그릇, 호남의 민심을 담는 그릇, 이러한 것을 자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꼭 호남 민심을 잡아가지고 1년 후에 국민의 힘이 수권 정당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내 삶에 힘이 될 경제시장 이종구 후보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후보자분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신환 후보의 비전 발표를 들어보겠습니다. 이겨야죠. 이번엔 이겨야죠. 힘드니까. 가만히 있으면 더 나빠지니까. 바꿔야죠. 이기려면 바꿔야죠. 같은 실수를 반복하면 이길 수 있을까요? 바꿔야죠. 사람을. 관악이 고향이에요. 다른 데 갈 데가 없지. 죽기 살기로 싸웠죠. 미래로 가야죠. 그래야 이기죠. 과거로 돌아가면 어떻게 이겨요? 서울은 입체도시, 입체도시로 가야 돼요. 입체도시는 지하에 파묻는 게 아니에요. 살리는 거예요. 다른 방식으로 재생을 하는 거. 도시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들고 사람을 키울 거예요. 서울이 바뀌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잘못한 거? 집 못 사게 한 거. 그래서 영영 내 집 못 갖게 한 거. 사다리를 놔야죠. 서울시장이 할 일은 사다리를 놓는 거죠. 임대 아파트만 짓는 건 답이 아니잖아요. 평생 원룸에서 살아요? 집을 살 수 있게 해줘야지. 청년들이 돈을 모을 수 있게 해줘야지. 그게 시장이지. 서울을 바꾸는 시장. 서울 게임 체인저 오신환입니다. 4월 7일입니다. 이제 서울시장 보궐선거 68일 남았습니다. 이겨야죠. 이번 선거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서울 시민들의 삶이 너무나 고단합니다. 문재인 정권의 실정을 심판할 용감한 시장, 서울 시민들의 삶을 지켜낼 따뜻한 시장, 박원순 10년 동안 멈춰버린 서울시를 성장시계를 돌려낼 유능한 시장이 필요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을까요? 미래로 가야 합니다. 좌도 우도 아닌 바로 앞으로 미래로 나아가야 합니다. 민주당의 두 후보, 과거 10년 전에 그 인물 다시 재등장했습니다. 이번 선거는 과거와 미래의 싸움으로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과거는 절대 미래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반사이익이 아니라 변화와 혁신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저 오신환의 선택이 바로 변화와 혁신입니다. 제가 야구공을 하나 준비해 왔는데요. 우리 정진석 위원장님 이 야구공 좀 받아주십시오. 놀라셨죠? 대반전이 필요합니다. 놀라운 이변이 필요합니다. 저 오신환이 돌풍을 일으키겠습니다. 그냥 무난하게 후보 뽑으면 과연 이길 수 있을까요? 대선 주자급 후보를 꺾고 저 오신환이 후보가 되면 서울 시민들이 주목합니다. 집중하게 됩니다. 저 오신환이 반드시 단 하나의 필승 카드로 서울시장을 승리로 이끌겠습니다. 단일화의 파고를 넘어 민주당을 압도할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후보, 저 오신환의 손을 꼭 잡아주십시오. 저는 보수의 불모지 관악에서 30대 서울시의원을 역임했습니다.
청년들과 함께 당의 청년위원장으로 대선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2015년도 관악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무도 오신환이 승리할지 못할 거라고 예상했던 그 선거를 저는 27년 만에 기적의 드라마를 만들었습니다. 승리의 깃발을 꽂았습니다. 40대의 재선 국회의원으로, 그리고 70년대생 최초의 교섭단체 원내대표로 정치적 성장을 해왔습니다. 저의 끝없는 도전이 바로 지금과 같은 승리의 기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바꿔야 이깁니다. 오신환으로 바꿔주십시오.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이 승리입니다. 오신환의 생각은 다릅니다. 저는 오늘 공약 중에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 5일 출마 선언할 때 모든 사람들이 재난지원금을 얘기할 때 저는 손실보상을 얘기했습니다. 자영업 소상공인들의 손실보상제도 제1호 공약으로 발표했습니다. 고정비의 30% 500만 원까지 서울시가 책임지겠습니다. 2주 후에 정세균 총리와 민주당이 손실보상법을 만들겠다고 난리 법석을 띱니다. 패러다임을 바꾸고 이슈를 선점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부동산 문제, 주택 공급의 93%를 민간이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하는 것은 어떤 시장이 되더라도 해야 할 일입니다. 저는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하고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민간 시장을 활성화하겠습니다. 하지만 정작 제가 진짜 하고 싶은 것은 문재인 정권 때 내 집을 살 수 있는 기회를 빼앗긴 무주택 서민들과 또 전세 난민들, 청년들에게 주거 사다리를 놓는 것입니다. 저는 공공임대에서 공공분양으로 패러다임을 바꿨습니다. 얼마 전 박영선 후보 제 얘기를 따라합니다. 공공분양을 얘기합니다. 이슈를 선점하고 먼저 나가야 그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서울은 입체도시로 가야 합니다. 입체도시는 그냥 지하에 파묻는 것이 아니고 도시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들고 사람을 키우는 것입니다. 기존의 평면적 도시계획에서 지하와 지상의 확장적 입체화를 통해서 도시의 미래 전략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저는 서울을 4개의 권역으로 나눠서 서울의 도시 경쟁력을 확보하겠습니다. 중랑천의 대학 창업밸리, 중랑천변으로 동북권에 14개의 대학교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저는 대학 창업밸리를 통해서 원릉교, 중랑천교, 성동교의 입체도시를 설계하겠습니다. 입체도시 모형도입니다. 낙후된 서남권의 발전을 위해서 금천구청역에서 노량진역까지 입체도시를 통해 1호선 스타트업 코리도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노량진역, 구로역의 입체도시 모형도입니다. 서울의 경쟁력을 입체도시로 확보하겠습니다. 미래로 나아가야 합니다. 과거로 돌아가면 다시 10년 전의 실패를 거듭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서울을 만들기 위해서는 새로운 인물이 필요합니다. 저 오신환의 손을 꼭 잡아주십시오. 젊은 일꾼 오신환이 반드시 승리해서 새로운 서울의 미래를 만들겠습니다. 게임 체인저 오신환입니다. 고맙습니다. 새로운 서울이 온다. 게임 체인저 오신환 후보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한 분 한 분 연설이 끝날 때마다 또 댓글로서 마음으로서 응원해 주시고 또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조은희 후보의 비전 발표를 들어보겠습니다.
감춰진 원석, 진흙 속의 진주. 서울시가 더 잘 되려면 진짜 행정을 잘하는 사람이 필요한데, 내가 보기에 진짜 조은희 구청장님이 그게 딱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책을 제가 읽어보고 기절할 뻔한 게, 어떻게 자기가 그동안 한 일을 가지고 책 한 권을 쓰냐. 행정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부동산 정책은 한마디로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그 잘못된 거의 책임은요, 서울시도 절반 이상이 있다고 봐요. 우리 국민들의 세금 폭탄에서 너무 괴롭다는 거를 알아달라. 그리고 정부가 빨리 세금 감면 1가구 1주택은 보호해줘야 되지 않느냐. 제가 만약에 서울시장이 된다. 전 재산세 반 감면합니다. 전구에. 네. 반갑습니다. 일 잘하는 일꾼시장 조은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선거 때마다 번번이 실패했을까요? 국민의 마음을 얻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민들은 언제 서울 하늘 아래 내 집 한 채 가질 수 있을까? 내 자식 번번한 일자리 갖고 언제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 우리 가게 언제 문을 열까? 그런 걱정을 합니다. 서울은 지금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대통령, 국회의원, 구청장, 시의원 다 민주당 일색입니다. 우리가 서울 시민의 민생을 제대로 살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오만합니다. 민주당 서울시장 10년, 서울 시민의 삶 행복해졌나요? 아닙니다. 대권 노름의 민생은 어지럽게, 고통스럽게 됐습니다. 세금 폭탄, 시민들은 괴로워합니다. 시민단체 출신들이 서울시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교통방송 400억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시장은 시장실에서 여비서를 4년 동안 성추행했습니다. 그래서 치러지는 선거가 이번 보궐선거입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조은희, 왜 서울시장에 출마하느냐? 저는 이번 선거 부끄러움의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선거 시민들이 고통의 아우성치는 아우성의 선거입니다. 그러나 이번 선거 서울 시민의 희망의 선거가 되어야 됩니다. 국민의 힘이 희망이 되어야 됩니다. 저 조은희가 희망이 되겠습니다. 조은희, 서울시 25개구 424개 동 곳곳에 다녔습니다. 잠시 영상 보시겠습니다. 서울시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서울 시민의 고충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만든 정책, 서초구에서 시행해서 성공한 사업, 서울시 전역으로 확산시키겠습니다.
서리풀 원두막 잘 아실 겁니다. 전국의 표준이 됐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대기줄 40% 줄인 획기적인 공유 어린이집 서울시 동서남북에 뿌리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1인 가구 서울시의 34%입니다. 130만 가구입니다. 전국 최초로 1인 가구 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싱글 프로젝트, 싱글이 싱글 웃을 때까지 대통령도 서울시장도 따라했습니다. 조은이는 이미 서울의 설계도 갖고 있습니다. 내 삶에 플러스되는 글로벌 플랫폼 도시 서울 5개 분야 13개 공약이 야무지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30분 남북을 통과하는 30분 남북 고속도로 개통으로 교통 문제 해결하겠습니다. 뚝심 있게 재산세 반값 완결하겠습니다. 코로나 방역 촘촘히 하고 소상공인에게 영업 손실 보장하겠습니다. 부동산 햇볕 정책으로 65만 호 공급하고 우리 청년들에게 월세로 전전하지 않고 양질의 내집주택 10만 호 공급하겠습니다. UCT 플랜으로 서울을 입체도시로 만들고 엄마의 마음으로 약자와의 동행을 하겠습니다. 횡단보도 그늘막을 만든 정성으로 시민의 삶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나경원 후보님께 다시 한번 제안합니다. 우리 여성 가산점제 포기합시다. 받지 맙시다. 나 후보님 비례대표로 혜택을 받아 정계에 입문해서 유리천정 뚫었습니다. 보수당 최초의 여성 원내 대표입니다. 저도 서초의 여성 우선구역으로 공천받아 유일한 야당 구청장입니다. 서울시 최초의 여성 부시장, 저도 나름 유리천정 뚫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젊은 여성들이 볼 때 기득권입니다. 우리가 과감히 포기하고 실력으로 당당하게 승부할 때 나중에 우리 여성 후보들에게, 여성 후배들에게 여성 가산점 더 많이 줘야 된다 말할 수 있는 명분이 생깁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또다시 그때 그 사람이냐, 참신한 새바람이냐, 인지도만 높은 정치인이냐, 실력 있는 일꾼이냐, 구호만 하는 사람이냐, 답이 있는 사람이냐. 저 조은이 당당한 승부사입니다. 돌풍의 주인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서울시장 10년 만에 새 희망 조은이가 해냅니다. 네, 조은이 후보님 잘 들었습니다. 자, 우리 후보자분들께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립니다. 7분 발표하실 때 종료 1분 전에 종소리를 들으시고요. 10초 전 2번, 그리고 종료 전에 종소리 듣고 체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7분 종료와 함께는 마이크가 바로 꺼지는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경원 후보입니다. 서울 아파트값이 천정부지로 사실상 유령도시로 변해 있습니다.
섬세한 정책으로 시민을 보듬겠습니다. 아픔이 없는 서울, 여성이기에, 엄마이기에 나경원이 해낼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나경원입니다. 저는 서울에서 태어나고 서울에서 자라고 또 서울에서 의정활동을 했습니다. 저에게는 오랜 꿈이 있습니다. 정말 좋은 서울을 만들고 싶은 꿈, 그리고 세계 최고의 도시를 만들고 싶은 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던 그 서울보다는 더 좋은 서울을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꿈이 있었습니다. 아마 서울에 온 1,000만 명의 시민들, 1,000만 개의 꿈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10년간, 지난 4년간 서울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꿈이 이제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꿈을 끌 수도 없습니다. 저 나경원이 이제 그 꿈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은 코로나 위기로, 부동산 위기로 모두들 힘들어합니다. 답답해합니다. 저 나경원이 이 위기의 서울을 독한 의지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독한 의지로, 결단력 있는 리더십으로, 그리고 섬세한 정책으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민들 모두 좋은 집에 살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권리 완전히 앗아가 버렸습니다. 벽화 하나 그려놓고 나쁜 삶을 강요했습니다. 잘못된 도시 철학, 나쁜 부동산 정책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강남도 마찬가지입니다. 녹슨 물을 먹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재개발, 재건축 확 풀어드려야 됩니다. 집을 사고 싶은 사람은 사고, 짓고 싶은 사람은 짓고, 그리고 집을 팔고 싶은 사람은 팔 수 있게 해드려야 합니다. 이제 부동산으로 인한 세금 교통도, 세금 고통도 확 걷어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숨통을 터드립니다. 경제가 다시 뛰어야 합니다. 제가요, 이태원에서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이태원 70m를 쫙 걸어오는데요, 전부 다 자영업자 휴업, 폐업입니다. 자영업자들에게 찔끔찔끔 재난지원금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6조 기금 만들어서 90조 원, 초저리 장기 대출로 자영업자, 소상공인, 예술인, 프리랜서, 특수고용 근로자까지 120만 명의 숨통을 틔워드리겠습니다. 경제가 다시 뛰게 하겠습니다. 2525 서울교육대혁명, 제가 동작구에 처음 국회의원 갔습니다. 어떤 학부모가 울던군요. 이사 가야 된다고. 여러분, 학군 때문에 이사 가는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강남북 격차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교육대혁명 25개구의 25개 우수학군 만들겠습니다. 25개구의 글로벌 커뮤니티 센터로 돈 안 드는 영어교육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2525 서울교육대혁명 반드시 하겠습니다. 범죄와의 전쟁, 빈곤과의 전쟁. 저 나경원, 여성이자 어머니입니다. 지금 서울에는 많은 고통이 있습니다. 정인이 사건 다시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아동학대 기록 디지털화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이 안심되는 서울, 밤거리가 안전하도록 스마트 아이,
그리고 안전한 여성 안심 인증 주택제로 여성이 안전하게 하겠습니다. 범죄와의 전쟁뿐만 아니라 이제 빈곤과의 전쟁 역시 중요합니다. 서울형 기본소득제로 최저 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소득을 가진 분들께 최저 생계비 보장해드려서 빈곤이 절대 빈곤이 없는 서울 만들겠습니다. 또한 장애인이 편하면 노인도 편합니다. 베리어 프리 서울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숨 쉬는 서울을 그린다. 너무 오늘 공약이 많습니다. 43개 하천이 있습니다. 우리 중랑천을 파리의 세느강으로, 그리고 안양천을 런던의 템즈강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서울의 하천을 이용한 그린, 그리고 쓰레기 없는 도시 서울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교통 사각지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버스, 버스 노선 재편, 그리고 그 밖에 지하철 1호선, 4호선 모두 새 지하철로 바꿔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빨리 넘기셔야 되겠어요. 강북을 강남처럼 우리 5개 권역의 스마트밸리, 그리고 500개의 스트리트가 우리의 삶을 바꿔드립니다. 이제 강북과 강남이란 말을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단어 없는 서울 만들겠습니다. 이런 모든 것 하면서 꿈꾸는 것, 결국 글로벌 5대 도시 서울입니다. 미래 산업이 빠르게 오고 있습니다. 이제 AI, 빅데이터 기반의 서울이 미래 산업의 중심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해외에서 서울을 배우러 올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저 나경원, 이 모든 것 해서 하고 싶은 것이 건강한 서울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 어떤 선거입니까? 유능한 서울시장을 뽑는 것뿐만 아니라 바로 정권을 심판해야 되는 선거입니다. 저 혼자 좋은 시장으로는 저희 내년 정권 교체할 수 없습니다. 누구를 믿겠습니까? 누가 유일한 후보입니까? 나경원, 지난 20년간의 정치력 오롯이 쏟아내겠습니다. 이 위기의 서울에 그 정치력으로, 그리고 글로벌 네트워크로 이제 서울을 위기에서 구해내겠습니다. 서울시정을 성공하여 내년 우리 대한민국의 정권 교체를 반드시 가져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나경원은 당당하게 경쟁하겠습니다. 원하는 서울을 함께 만들기 위해. 네, 나경원 후보님 잘 들었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께서는 또 당 유튜브 공식 채널 옳은소리와 여러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실시간 라이브 생방송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응원들 보내주시고요. 네, 역시 줌으로서도 우리 당원 여러분들, 지지자분들도 응원의 메시지 함께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네, 이어서 오세훈 후보의 비전 발표를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세훈입니다. 미래 제가 만들겠습니다. 이 빨간 선은 서울의 그동안의 역사적 경과를 뜻합니다. 오세훈 시절 제가 했던 일들을 바탕으로 해서 미래를 그리겠습니다. 경험과 경륜 없이 막연한 상상력으로 미래를 그리면 휴지 조각이 어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업적과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를 그리면 현금화할 수 있는 수표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 업적들이 하루하루 서울 시민들이 즐기고 계시는 오늘날의 서울의 모습입니다. 고질적이었습니다. 정말 하기 힘들었던 일인데요. 서울의 녹지공원 100만 평을 늘렸습니다. 숨막히는 도시 서울이 달라졌습니다. 서울형 어린이집, 지금 많은 어린이들이 정말 즐겁게 다니고 있고요. 여성행복도시 프로젝트, 당시에 우리 조은희 구청장님 열심히 해주셨습니다. 복지에 미친 시장 소리 들어가면서 보수의 복지가 뭔지를 보여드렸었습니다. 그 결과 이 화살표를 보시는 것처럼 서울이 엄청나게 달라져서 런던, 뉴욕과 어깨를 나란히 했었는데 지난 10년 동안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다 공신력 있는 국제기관들의 평가 결과입니다. 참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입증된 성과들을 언론을 통해서 보고 계십니다. 서울의 경제, 금융을 살리기 위해서 참으로 애를 썼었습니다. 이런 업적 흔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이 사라진 10년을 넘어서서 제가 미래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결코 영화 인턴의 명대사를 써놨는데요. 경험은 결코 빛이 바래지 않습니다. 경험은 늘 해안과 만나서 폭발적 에너지로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바로 지금 제가 들고 나온 이 책이 지난 몇 년 동안 융합대학원이라고 그러죠. 4차 산업혁명과 경영의 융합을 몇 년째 강의하면서 젊은이들과 씨름해서 만든 그 결과물입니다. 이 경륜과 미래가 합쳐졌을 때 미래 비전이 생겨납니다. 하나하나 설명드릴 시간은 없습니다. 주택은 최대한 신속하게 공급하겠습니다. 코로나를 극복하고 전 서울 시민께 손목에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시계를 채워드려서 건강도시 서울을 만들겠다는 공약을 어제 냈습니다. 테크아테를 약간 응용해봤습니다. 서울은 기술과 예술이 합쳐져서 최첨단 스마트 도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를 바탕으로, 문화예술을 바탕으로 매력적인 세계도시가 될 것입니다. 이미 발표한 공약을 보고 계십니다. 제 주택 공약은 속도입니다. 몇십만 가구 목표가 아닙니다. 앞으로 하나하나 그 구체적인 방법론을 말씀드리면서 다른 후보와 차별화하겠습니다. 일해본 경험으로 어떻게 하면 빠른 속도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지를 분명하게 방법을 제시해서 서울 시민 여러분들께 희망을 드리겠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등장 그 자체가 집값 안정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에는 고독부가 신설이 됐습니다. 1인 가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어린이, 어르신, 장애인, 여성, 그리고 경제적 빈곤층이 복지의 배려의 대상이었다면 이제 1인 가구가 그 배려의 대상이 돼야 합니다. 20대 젊은 여성들은 혼자 살면서 범죄의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어르신들 질병, 빈곤, 그리고 외로움에 고통 속에 계십니다. 이렇게 1인 가구가 겪고 있는 모든 고통을
영국식으로 치자면 고독부를 서울시에 신설하겠습니다. 1인 가구 보호 특별대책본부를 만들어서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1인 가구 보호 대책을 입체적이고 종합적으로 그리고 신속하게 해결하겠습니다. 아까 오신환 후보 입체도시 말씀하셨는데요. 맞습니다. 서울에는 이제 마지막 남은 큰 숙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지상철입니다. 지상철이 지나가는 구간은 11개 자치구가 됩니다. 낙후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양쪽 동네들이 전부 연트럴파크 옆처럼 바뀌게 됩니다. 연트럴파크는 젊은이의 거리, 활력의 거리, 그리고 비즈니스 중심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했던 경험으로 젊은이들이 열광하는 그 공간을 서울 시내 전역에 비강남 지역에 만들어 내겠습니다. 모든 서울 시민들께, 희망하는 분들께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시계를, 그래서 하루에 얼마나 뛰고 걸으시는지, 그리고 어떤 만성질환이 있는지를 전부 사전에 체크해서 의사 선생님과 협업하에 건강한 도시를 반드시 만들어 내겠습니다. 요건 다음 주에 나갈 공약을 미리 보여드리는 겁니다. 용산이 서울의 경제 중심지로 바뀔 것입니다. 이제 저오세훈이 경륜과 미래를 향한 해안을 바탕으로 새롭게 가슴 뛰는 서울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오세훈이 이 끊어진 10년간의 세월을 다시 연결해 내겠습니다. 바로 국민 여러분, 서울 시민 여러분들의 힘으로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첫날부터 능숙하게 오세훈 후보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그럼 다음은 김선동 후보의 순서입니다. 사랑하는 국민의힘 당원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 김선동 후보 여러분께 인사 올립니다. 저 김선동 초선 국회의원 된 지역이 서울 도봉구입니다. 서울 도봉구는 저희 당이 소선거구제 하에서 한 번도 당선이 되지 못했던 지역입니다. 저는 그 지역에서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꿔놓은 역사를 만들어가겠습니다. 계획하지 않았던 서울시장 선거가 다가왔습니다. 저희 당이 정말로 이길 수 있는 후보, 저 김선동 꼭 기억해 주시고 저 김선동에게 힘을 보태 주십시오. 강북에서 통용되는 저 김선동, 준비된 김선동, 당을 누구보다 사랑하고 당원 동지 여러분과 함께했던 저 김선동을 뽑아주시면 반드시 승리로 보답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꼭 김선동을 선택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저 김선동이 서울을 위한 행동을 시작합니다. 저는 우리 당이 단 한 번도 당선된 적이 없는 서울의 험지 강북 지역에서 민주당의 중진 의원을 꺾고 재선 의원이 되었습니다. 재선 의원으로서는 아주 드물게 비대위 체제 때마다 중용되었고 당 사무총장, 여의도 연구원장, 그리고 원내 수석 부대표, 그리고 서울시당 위원장을 두루 역임했습니다. 선거 때면 당사에서 숙식을 하면서 침대 투혼을 발휘했습니다. 2017년 홍준표 대선 때 당사에 침대를 갖다 놓고 종합상황식장으로 뛰었고 2018년
지방선거 때는 서울시당 위원장으로 또 당사에서 침대 투혼을 발휘했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과 함께했습니다. 아주 어려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의원 한 명만 더 탈당하면 우리 당이 소멸될지 모르는 그 위기의 순간에 저 김선동은 원내 수석으로서 온몸을 던져서 싸웠습니다. 지난해 10월에는 당 사무총장으로 당사를 마련했습니다. 당사를 마련하던 그날 저는 가슴속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계획에 없던 서울시장 재보궐선거가 다가왔습니다. 박원순 시장의 10년은 과거로 가는 열차였습니다. 이제 미래로 가는 비전의 열차를 우리가 함께 타고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을 돌아다 보면 한류의 수도 서울에 한류 공연장 하나 제대로 없습니다. 한강의 기적, 한강이 있는 수도 서울에 위대한 성취와 보람의 상징물조차 하나 없습니다. 파리에 가면 에펠탑이 있습니다. 그 에펠탑에 연 680만 관광객과 연 616조 원의 경제 유발 효과를 거두는 그런 조형물이 있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못합니까? 제가 서울시장이 되면 맞닥뜨려야 될 세 가지 현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코로나, 그리고 세금이 바로 그 문제들입니다. 분명한 원칙을 갖고 중앙정부와 맞설 때는 맞서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동산 대책. 부동산 대책은 고층화하면서 주변은 녹지화할 수 있는 것이 저는 큰 방향 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층고 제한 규제 대거 풀어내겠습니다. 코로나 방역 대책, 이것 명확한 원칙을 먼저 바로 세워야 합니다. 평수별로 수용 가능한 인원을 명확히 하는 단일한 기준을 먼저 세우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식당, 커피숍, 그리고 학원, 체육관들이 제대로 생존권을 확보하면서 영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금 문제, 이제 서울시장이 나서야 됩니다. 조세, 법정주의, 이것이 대한민국에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제대로 문제제기도 안 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 공시지가 마음대로 올려놓고 세금 폭탄 마구 때립니다. 김선동이 서울 시민의 편에 서서 서울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해 드릴 것입니다. 다음, 임기 1년의 시장 우리가 뽑게 됩니다. 의회는 110석에 더불어민주당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110석 중에 102석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싸우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저는 의회가 반대하지 못할 전략적 공약을 미리 준비해 뒀습니다. 첫째, 65세 이상 1가구 1주택 종부세 면제. 둘째, 서울형 최저임금제. 그리고 셋째, 소득 양극화 개선기금 8조 원 조성이 그것입니다. 이 민생 3대 공약은 모두 서울 시민을 지켜드리는 민생 공약이 될 것입니다. 저는 좌우가 아니라, 진영이 아니라 서울 시민의 편에서 일하는 시장이 될 것입니다. 저 김선동은 청년들에게 희망을 선물할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3억 전세 신혼주택 5만 호를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3억의 전세금으로 10년을 거주할 수 있는 청년들의 신혼주택이 될 것입니다. 청년들이여, 이제 마음 놓고 사랑하라. 그리고 결혼 정년기에 자녀를 둔 부모님들도 기대하셔도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제가 시장이 되면 금년 진학생들에게 대학 등록금을 520만 원까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업 준비생에게도 형평성 차원에서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겠습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들과 저 김선동이 함께 하겠습니다. 재원대책 이미 마련해 두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서울시장은 서울의 자산을 제대로 활용하는 시장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서울의 최대 자산은 바로 우리 서울 시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울 시민과 함께 초일류 기업과 세계 유서약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잘 활용을 해서 유니버시티 구상을 현실화해 내겠습니다. 저 김선동은 준비된 후보입니다. 이제 물러설 수 없는 68일의 선거 4월 7일이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때묻지 않고 흠결 없는 후보, 그리고 서울 동북부에서 통하는 경쟁력을 가진 저 김선동이 저는 최대 승부 카드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우리 당이 지지도가 조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왜 이럴까요? 10년 전에 올드 패션 후보들, 이 후보들이 새로운 정치를 상징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새로운 인물, 새로운 공천, 야당의 준비가 새로운 정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새 인물 김선동 후보님 잘 들었습니다. 자, 이어서 이승연 후보의 비전 발표를 들어볼 텐데요. 자, 1분 30초 소개 영상에 그 프로필이 빠져 있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려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경영학을 석사 마치셨고요. 삼성전자 PN그룹장, 한국외국기업협회 회장을 역임하셨습니다. 현재 임팩코리아 대표이사 이승연 후보의 비전 발표 들어보겠습니다. TV 판매 매장 한 구석에서 홀대받던 삼성TV를 오늘날 세계 1등이 되게 한 것은 실무 책임자 이승연의 판단, 그리고 이건희 회장과 경영층의 결단이었다. 대화가 아니라 청와대 쇼임을 알게 된 이 회장이 불참하겠다고 전했으나 참석을 하게 되었고, 인사말을 하라고 했으나 거절했고, 사진 촬영 시 옆으로 빠져버렸다. 사람은 입이 아니라 발을 봐야 한다고 합니다. 이승연이 걸어온 길과 이루어낸 일을 보면 이승연이 약속하면 이루어집니다. 글로벌 경력으로 서울을 따뜻하게. 국민의힘 신인 이승현입니다. 저는 해남 땅끝마을 앞에 있는 어룡도에서 태어났습니다. 전주시 덕천구파 20대 손입니다. 제가 이 어룡도에서 태어나게 된 것은 저희 13대 조부께서 병자호란 때 해남으로 낙향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태어난 곳은 이순신 장군의 승전지 울돌목 근처에서였는지 어릴 적부터 거북선을 만드는 것이 저의 꿈이었습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부산으로 유학을 가서 동아중학교를 졸업하고 저의 거북선의 꿈을 이루고자 부산 경남공고에 진학하였습니다. 자격증을 조기 취득하였는데 이게 자만심이 되어서 제가 원하는 대학을 갈 수 없었습니다. 1986년 삼성전자에 입사를 하였고 92년 일본 오사카 주재원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 직후 삼성 신경영이 이루어졌고 그때 저는 변화와 혁신, 세계 1등 DNA를 배웠습니다. 99년 초 신규 사업팀장이 임명이 되었고
TV 겸용 LCD 모니터를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일본 시장에 도입하는 걸 제안하였고, 2000년 3월 발표회 때 TV 도쿄가 한국의 파워라고 톱뉴스로 내보내자 일본의 방송 및 신문은 엄청난 반응을 보였습니다. 계란으로 바위를 깨부시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본사 기임 후 꼭 LCD TV로 세계 1등을 하겠다고 각오하고 LCD TV PN그룹 신설을 건의하였습니다. 제가 초대 PN그룹장이 되었습니다. 한국, 미국, 유럽 5개국에 먼저 전개를 하였고 이태리에서 그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세계 최초 40인치를 개발해서 미국 CES에 출품을 하였고 전 세계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 영상은 2003년 SBS 뉴스에 방송된 영상입니다. 삼성 TV는 16년 연속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고 작년에는 5천만 대, 약 23조 원, 210억 불의 차를 팔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4.1% 거대한 산업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저는 2006년 2월 삼성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대만에 본사를 둔 임팩으로부터 임팩코리아를 창업하자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전자부품 전문회사입니다. 삼성 TV와 휴대폰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GPS 안테나 세계 1위 글로벌 기업입니다. 이런 인연으로 한국외국기업협회 23대 회장, 23대 회장을 역임하였습니다. 외국기업협회는 한국 수출의 21%, 고용의 7%를 담당하는 한국 경제의 중심축입니다. 런던, 뉴욕, 도쿄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울은 2010년부터 급격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 예산, 공무원 수는 급증하고 출산은 반토막이 났습니다. 저는 시민의 행복을 위한 세계 1등 도시를 추구하겠습니다. 최고를 지향하고 변화를 선도하며 균형 발전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이 최초 구제가 실시된 것은 1943년도입니다. 인구 1000만을 돌파한 1988년 22개구가 되었고 1995년 25개구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25개 구청을 9개로 통합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정 건전성 확보 및 강남북 균형 발전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100만 호를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산만 하십시오. 보육과 교육은 서울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리고 25개 구청을 9개로 통합하게 되면 16곳이 남습니다. 여러분, 구청이 어디에 있습니까? 가장 좋은 데에 있습니다. 거기에 랜드마크를 건설해서 공공임대주택, 청년 벤처 창업 공간, 그리고 세계적인 산업 전시회, 문화공연 등을 할 수 있는 컨벤션 센터도 만들고 미취학 아동 보육 및 교육시설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또 25개 구청을 9개로 통합하면 공무원이 많이 남습니다. 그분들을 독거노약자 및 불우아동 대면복지 쪽에 배치를 하겠습니다. 시민의 생명수인 수돗물이 이물질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노후 수도관을 지급으로 교체하겠습니다. 저는 40년간 산업 현장을 누빈 기업인입니다. 저희 조상이 낙향한 지 350년 만인 1986년 서울에 입성을 하였고 93년도부터 28년째 현재의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양상훈 칼럼에 야 후보 10명 중에 야당이 달라졌다고 청년 측이 느끼게 할 그런 후보가 있는가? 이 10명 중에 저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야당에선 야권 후보가 누가 되든 서울시장 선거에서 이길 것이라고 한다. 4.15 총선 때도 조국 사태를 보고도 청년들이 민주당을 찍겠냐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결과는 어땠습니까? 처자식 빼고 다 바꾸자는 이건희 회장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이기기 위해서는 변해야 합니다. 새로운 공약만 냈다고 변했다고 하겠습니까? 변하겠다고 말한다고
변하겠냐 하겠습니까? 유일한 의미 있는 변화는 사람입니다. 새 사람이 나왔을 때 비로소 이제 저 당이 변하겠구나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사람 이승현이 반드시 이겨서 정권 교체의 디딤돌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글로벌 경영으로 서울을 따뜻하게 이승현 후보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이제 오늘 발표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김근식 후보의 비전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장 예비후보 김근식입니다. 동영상 재밌게 보셨습니까? 예. 우선 저 김근식에 대해서 간단히 좀 소개를 물려야 될 것 같습니다. 누구일까요? 저 김근식, 국민의힘의 가장 대표적인 문정권 공격수로 자리매김되어 있습니다. 서울대 운동권 출신으로 진보의 민낯을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야권의 대표 논객으로 자리매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TV 토론에서는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 토론의 달인입니다. 한번 보시죠. 문재인 정권의 주포 공격수로서, 야권의 대표 농객으로서, 토론의 달인으로서 제가 후보가 극적으로 되어야만 저는 안철수 대표도 이기고. 지금 무서운 거 뭐냐면 돈 뿌리는 거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민주를 위해서 왜 반대를 하냐면 이때 무너지면요 대한민국 못 일어나요. 어떻습니까? 화면 잘 나왔죠? 잘생겼죠? 네, 그럼 주포 공격수, 토론의 달인 김근식이 왜 서울시장이 되어야 합니까?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당 경선이 흥행을 이끌고 우리 당 경선을 통해서 서울시장 선거를 승리할 수 있는 뉴페이스가 김근식이기 때문입니다. 뻔한 경선 결과가 나오면 편한 본선의 패배가 우려된다는 것이 많은 서울 시민들의 걱정입니다. 2021년 선거에 2011년에 나왔던 분들이 또 보이는 거,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본선에서 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김근식이 이번 서울시장 경선에 감동과 역전의 대드라마를 연출함으로써 다크호스로 부상해서 본선의 승기, 본선의 필승 카드로서 등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크호스, 예상 밖의 승리마, 검은 옷을 입고 나왔습니다. 블루칩이기 때문에 청바지를 입고 나왔습니다. 많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유입니다. 중도 확장성을 가진 유일한 필승 카드가 우리 당내에는 김근식 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총선을 앞두고 박형준 교수와 함께 문재인 정권 심판을 위한 중도 보수 대통합을 이끌어냈습니다. 혁신통합추진위원회 중도 대표로 들어와서 국민의당 분들을 다 모시고 와서 미래통합당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당 본선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중도층 견인, 호남층 견인을 위해서는 당내의 유일한 후보가 김근식밖에 없습니다. 2016년 안철수 대표와 함께 국민의당을 만든 다음에 바른미래당, 미래통합당을 거쳐서 지금의 국민의힘 여기까지 멀고도 험한 중도의 길을 지켜왔습니다.
세 번째, 이번 선거는 단순한 1년 2개월짜리 행정시장을 뽑는 게 아닙니다. 1년 뒤에 있을 우리 당의 정권교체,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구할 정권교체를 위한 1년 동안 싸울 수 있는 검투사 시장을 저는 필요로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초동에 윤석열 총장이 싸우고 있다면 서울시청에서는 김근식이 문재인 정권과 당당하게 맞서 싸우겠습니다. 정권교체에 밑자락을 깔아주는 후보로서 제가 주연이 아니라 1년 뒤에 있을 정권교체에 우리 당 후보에 밑자락을 깔아주는 조연으로서 서울시장을 하겠습니다. 야권의 주포 공격수로서 문재인 정권을 호되고 아프게 때리지만 점잖고 품격 있게 비판하겠습니다. 그럼 김근식은 어떻게 서울시를 바꾸려고 할까요? 제가 걸고 있는 모토는 세 가지입니다. 활기찬 서울, 편안한 서울시민, 당당한 서울시장입니다. 활기찬 서울시, 박원순 10년 동안 글로벌 메가시티에 한 서울시는 활력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경제를 다시 살려서 기업 친화 도시를 만들어서 인구 1000만의 글로벌 메가시티로 다시 만들겠습니다. 시장 친화적 부동산 정책을 통해서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완화해서 부동산 문제 획기적으로 해결하겠습니다. 일자리를 지키고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청년 창업의 서울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두 번째 모토입니다. 편안한 서울 시민이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 우선의 서울입니다. 교통이 편리한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교육을 늘리고 확대하고 강화하는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복지를 지켜내고 빈틈없이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모토입니다. 당당한 서울시장이어야 됩니다. 박원순 10년 동안 잘못됐던 적폐를 청산해내야 됩니다. 저는 박원순 시장의 도시 재생 사업은 전면 재검토하겠습니다. 시민단체 손에 놀아놨던 서울시를 다시 서울시민의 손으로, 서울시민의 품으로 돌려놓겠습니다. 박원순 10년의 적폐를 차례차례 청산해내겠습니다. 문재인 정권과 당당히 맞설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서울시장이 되면 국무회의에 참석해서 문재인 대통령과 그리고 민주당의 장관들과 집권 여당에 당당히 굴하지 않고 제대로 싸우겠습니다. 정권교체의 밑자락을 깔기 위해서 내년 정권교체의 주자가 될 우리 당의 대선 후보가 화려하게 등장할 수 있도록 저는 그 밑자락을 깔아주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그럼 김근식은 어떤 것을 약속할 수 있을까요? 대표 경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서울시장 후보들이 여야를 막론하고 많은 공약을 내놓습니다. 그러나 그 공약이 사실 임기 내에 실현 불가능하거나 서울시장의 권한이 아니거나 아니면 국회에서 입법을 해야만 되는 공약들이 많습니다. 다 살펴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 김근식은 그런 공약들이 아니라 실제로 제 임기 동안 그리고 서울시장 권한 하에 제가 약속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공약들만 개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서울교대 청년 희망밸리 프로젝트입니다. 강남의 요충지에 있는 26,000평 서울교대를 서울시가 소유하고 있는 30,000평 은평구 혁신파크로 이전시켜서 바로 그 교대 자리에 10,000채의 청년 아파트 그리고 3,000채의 스타트업 오피스 빌딩을 제공해서 청년들의 실리콘밸리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편파방송 논란이 있는 교통방송. 서울시장이 임명권을 포기한 대신에 이미 시대적 소명이 다한 교통방송의 지원금을 전액 폐지해서 그 절약된 예산으로 코로나 취약계층에 지원하겠습니다. 권위주대의 상불이고 예산 낭비의 상징이고 우리 서울시민에게 불행한 기억의 장소인 서울시장 관사를 저는 시장이 되는 순간 바로 반납하겠습니다. 갖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 집 장주동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출퇴근하는 서울시장이 되겠습니다. 제가 본선에서 우리 당의 후보로 결정되면 저와 같이 일할 수 있는 청년 정무부시장을 러닝메이트로 미리 공개해서 그 젊은이와 함께 서울시장 곳곳을 다니면서 젊은 서울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문재인 정권을 심판한 선거입니다. 행정시장을 뽑는 게 아닙니다. 내년에 있을 우리 당의 정권교체에 밑자락을 깔아주는 검투사 시장이어야 됩니다. 이번 시장 선거는 과거로 돌아가는 선거가 아닙니다. 여러분, 김근식에게 한 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서울의 힘이 되겠습니다. 김근식 후보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오늘 스토리텔링, 비전 스토리텔링 BT 함께 하셨는데 어떠셨습니까? 자,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시청하고 계신 모든 분들 국민의 힘이
서울시장 예비 후보자분들 평가하는 데 도움도 되셨으리라 생각이 들고요. 또 많은 응원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자, 코로나로 인해서 함께 하지 못하고 인터넷 댓글과 또 화상을 통해서 보내주신 응원, 아마 후보자분들에게 큰 원동력이 될 거라 확신해 봅니다. 4월 7일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국민의힘 후보자 선출을 위해 서울이 바뀌는 7분 후보자 스토리텔링, 비전 스토리텔링 PT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늘 응원하고 축복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정 많고 훈훈한 아나운서 이정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후보자분들 먼저 단상으로